조원봉의 라디오 2024년 9월 18일 오후 2시 0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법무사 2차 시험. 2차 시험은 객관식이 아니죠. 주관식 논술형 시험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관식 논술형 시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에 관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제안하는 방식, 조언하는 방식은 학원 방식과는 다릅니다. 유튜브에 보면 법무사 합격자들이 종종 1차 공부 이렇게 했다, 2차 공부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동영상 만들어서 공부 방법론을 올려놨는데, 제가 보니까 그거는 공부 방법론, 자기의 독자적인 어떤 공부 방법론이라고 할 수가 없고, 학원에서 시킨 대로 따라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에 불과한 겁니다. 뭐 예비순환, 1순환, 2순환, 3순환, 모의고사 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결국 학원 시킨 대로 따라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학원 시킨 대로 하는 방식이고, 그러면 학원 안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관해서 제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방식은 교수절을 숙달시켜라 라는 거죠. 민법, 예를 들면 지올림 민법 강의, 그 다음에 민사홍법 이시훈제를 저는 추천합니다. 형법, 고 이재상 박사, 이재상 교수님, 지금 제자들이 이어받아서 계속 개정판을 내고 있죠. 이재상 형법, 형사홍법, 부동산 등기법은 적절히 알아서 하시면 되고, 그건 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 일단 민법, 민소법, 형법, 형소법은 저명한 교수절을 선택해가지고 이것을 숙달시키는 방식으로 준비를 하면 충분하다라는 게 저의 방법론입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 연습 이런 거 안 해도 되냐? 별로 필요 없고, 답안 작성 연습 별로 필요 없고, 그런 거 별로 필요 없습니다. 기본서만 열심히 읽으면 됩니다. 단 기본서를 이해하고 숙달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기본서를 막바로 읽으면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문 선행하라 그랬죠. 조문을 미리 한 서너 번 읽고 들어가면 기본서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달달달 하고 그 다음에 조문 달달하고 기본서 숙지하라 라고 했다고 조문 달달할 때까지 다 계속 이것만 보고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조문 서너 번 읽고 전체적으로 감을 잡고 용어가 좀 익숙해지면 기본서로 들어가는 겁니다. 조문이 완전 숙지가 안 됐다 하더라도. 자, 그래서 기본서를 숙지하면 되죠. 솔직히 민사홍법 같은 거 우리 시험 볼 때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민사홍법 기본서는 달달달 하고 있습니다. 2차 합격하는 사람 수준이면. 그 기본서에 나오는 주요 판례들도 분석을 해야 되겠죠. 모든 판례를 다 익힌다, 그것까지는 필요가 없고, 주요 판례, 적어도 본문에 나와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분석을 해 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각 주에 있는 판례라도 중요하다 싶은 것들 정도를 골라가지고 분석을 해 놓으면 됩니다. 어쨌든 기본서가 숙지가 되면, 기본서를 몇 회독 하면 그렇게 되느냐, 그건 개인차가 있고, 아무리 머리가 안 돌아가도 대략 10회독 정도까지 가버리면 통달이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5, 6회독에 숙지가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자, 그건 공부 개인차가 있는 거고, 어쨌든 조문달달하면서 기본서 내용을 숙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돼가지고 내가 과연 2차 시험을 칠 수준이 됐나 안 됐나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조문달달 기본서 숙지를 한참 한 다음에 적절한 시점에 법무사 2차 기출문제, 형법이든 형소법이든 민소법이든 민법이든 간에 2차 기출문제를 갖다 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보면 2차 답안 쓸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읽으면 논점이 파악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거 물어보는 거네. 이게 파악이 된다고요. 그게 파악이 안 되면 공부가 덜 된 겁니다. 공부를 어느 정도 하면 그게 눈에 보여요. 그러면 2차 시험 칠 실력이 되었든지 그 입구에 들었었든지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런 수준에 가기 전에 사례 문제 갖다 놓고 백날 풀어봐야 헛일입니다. 그런 실력이 안 되면, 기출문제를 읽고 논점이 파악될 정도의 실력이 안 되면, 사례집 읽어도 그거 못 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력이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사례를 푼다? 이거 다 내가 볼 때는 헛일입니다. 사례 풀면서 이제 공부하는 거죠. 그럴 바에야 기본서를 갖다 놓고 공부를 쫙 해버리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5, 6회독이 됐든 10회독이 됐든 간에 기본서를 상당히 숙달시켰다라고 돼가지고 내가 기출 문제를 보면 논점이 파악된다. 100%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7, 80%는 내가 이거 무슨 문제를 물어보는 정도는 나도 알겠네. 눈에 보입니다, 그게. 그게 보이면 이제 답안 작성을 해야 되죠. 답안 작성 뭐 열심히 연습하라고 사람들 많이 주장하던데 나는 답안 작성 연습을 별로 안 했어요. 초시 칠 때는 답안 작성 1도 안 하고 들어가가지고 시험 쳤는데도 민사홍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득점 나왔습니다. 답안 작성 연습 한 번도 안 해도. 자, 그런 겁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정의 답안 작성 요령을 모르겠다 그러면 시중에 기출문제 풀이집 있잖아요. 2차, 법무사 2차 기출문제, 기출문제 갖다 놓고 해설을 해놨습니다. 모범 답안 이래가지고 그렇게 써놨죠. 거기 모범 답안 내용은 실전에 가면 그 반도 못 씁니다. 3분의 1 정도 적어도 합격합니다. 그 모범 답안은 시험장에서 쓴 게 아니고 그 책 만든 사람이 조용하게 앉아가지고 다 분석해가지고 완벽하게 써낸 거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는 그 절반만 써도 수석합니다. 절반도 못 쓰고 3분의 1 수준들 논점 파악 겨우 해가지고 뭐 근거 몇 개 적고 끝낼 거요. 결론 적고. 그런 정도로 다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모범 답안 보고 주눅 들거나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뭘 배우냐? 목차 잡는 것들 그 모범 답안에 딱 잡아놨잖아요. 이거 이런 문제 나오면 이런 식으로 뭐 논점이 많은 것 같으면 뭐 문제 소재 또는 문제 제기해가지고 이 사안에서 뭐가 문제된다. 이거 딱 적시해놓고 그 다음에 뭐 채권자 취소권 같으면 채권자 취소권은 이런 건데 거기서 문제되는 요건은 이거고 뭐 이런 식으로 요건 적고 그 다음에 판례 입장은 이러이러하고 그 다음에 사안 포습을 하는 거죠. 사실관계 보고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에 해당된다 안 된다 이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내리고 이런 식으로 적는 건데 그런 요령을 기출문제 집에 모범 답안을 보고 감을 잡으면 돼요. 그리고 정의 불안하면 자기도 한두 문제씩 풀어보든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례 문제집을 공부한다. 답안 작성 연습을 많이 한다. 이거 다 실데기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거는 간단한 요령만 알면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실력입니다. 내가 조문달달하고 기본서를 숙지해가지고 기출문제 같은 거 그런 걸 보더라도 여기서 뭘 물어보는구나. 나 그 정도는 파악이 된다라는 실력으로 끌어올리는 게 관건입니다. 그것이 안 돼 있는데 문제 풀이 연습 백날 해봐야 문제 못 풉니다. 그러니까 막 통으로 외우고 이러는데 그건 비효율적인 방식입니다. 자, 어쨌든 법무사 2차는 어떻게 준비하는가? 저명한 교수절을 갖다 놓고 조문달달 하면서 그 기본서의 내용을 숙달시켜버리는 겁니다. 5번을 읽든 10번을 읽든 될 때까지. 그렇게 하고 기출문제를 보고 논점 파악이 된다. 그러면 간단하게 기출풀이집 모범답안 같은 것을 보고 답안 작성하는 요령 같은 거를 익히고 불안하면 몇 번 연습해보고 이런 식으로 준비하면 충분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민사소장 이건 어떻게 쓰는가? 민사소장은 민사홍법 공부하면서 생각해도 늦지 않고 그 소장은 형식이 간단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 사례에 나왔을 때 거기 청구 취지를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 그 다음에 청구 원인을 적을 때 그 법적 근거를 적어야 되겠죠. 그걸 어떻게 정리해서 적는가. 그것은 결국 민법 실력입니다. 소장 작성 연습을 많이 한다고 소장을 잘 작성하는 게 아니라 민법 실력이 좋으면 소장을 잘 작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 작성의 어떤 형식, 청구 취지 같은 거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학원에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거 갖다가 유형을 익혀버리면 되는 거고 그보다 더 관건적인 문제는 민법 실력입니다.
민법 실력을 향상시켜야 소장을 빠르게 작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 일단 조문 달달하고 그 다음에 기본서는 저는 2018년 그 사법연수원 교재로 강의를 해둔 게 있는데 그게 너무 오래됐다라고 한다면 뭐 시중에 너무 두꺼운 거 말고 얄팍한 걸로 골라가지고 교재로 삼아서 공부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부동산 등기법에서도 핵심은 조문 달달입니다. 조문 규칙 달달달 하는 거. 그러면 2차에 떨어질 일이 없어요. 그리고 등기 신청서 작성하는 것은 민사소장보다는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뭐 시중에 책, 그 등기 신청서 작성하는 책 있죠. 그 교재 사다가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그것도 나중에 부동산 등기법하고 관련 지어가지고 조문하고 연결시키면서 공부하면 뭐 부동산 표시는 이렇게 하고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는 이렇게 표시하고 그 뒤에 뭐 첨부정보 붙는 거 이렇게 붙고 그 유형이 있습니다. 그 유형별로 그건 연습을 좀 해야죠. 그렇게 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